안녕하세요. 저는 3번의 수능 끝에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2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성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물리학 1등급, 지구과학 2 3등급을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초반까지는 되게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신학기가 시작을 하면서 저는 선생님들과의 마찰 그리고 저 스스로도 되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었고 목표와는 좀 많이 괴리된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인 관계의 어려움까지 겹치니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냥 도망가자는 거였고 5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학교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생으로 이제 유급 위기까지 처했지만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다른 도시까지 가서 공부를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았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갔을 때는 그게 학원이 아니었고 단순히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다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했고 저를 잡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혼자서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재수까지 망치게 되고, 그래서 삼수생이 되면서는 이제 어떻게든 학교를 가서 거기서 수능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근데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공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수능 공부에만 거의 집중을 했어요. 제가 재수 때 받아들인 이 성적을 저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까지는 제가 대학교에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학원으로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독학기숙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학과 공부를 거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험을 봐야 했고 학점을 어떻게든 받아야 됐기 때문에 어떤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수능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학과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6월 이후에 휴학을 하고 기숙학원에 왔을 때는 이제 6월이니까 처음 수능 공부에 몰입을 하는 건데, 다른 재원생들은 이미 1월, 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혹은 저녁 시간에도 저는 항상 밥 먹으면서도 옆에 노트를 두면서 밥 먹으면서 보고 그렇게 최대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종에 갔으면 몇 달 버티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처럼 뭔가 그런 통제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면 독학을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성적이 너무 낮다면 그거는 재종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라면. 제가 통학과 기숙 중에서 기숙을 골랐던 이유는 일단 제 집이나 제가 대학교에 있었던 기숙사 근처에는 학원이 없었어요. 재수학원이 아예 없었고 가려면 최소 버스를 한 30분, 40분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숙학원을 선택을 했고, 저와 같은 환경의 사람들은 기숙학원을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독학 기숙학원을 검색을 했을 때는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듀셀파와 모 학원이 있었는데, 에듀셀파는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 캠퍼스가 아예 따로 있고 그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이성 문제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에듀셀파를 골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기숙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도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거주했기 때문에 기숙생활 자체는 되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재수할 때도 잠깐 기간 동안 쉐어하우스를 사용했었고, 그래서 저는 남들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소 후에 느꼈던 점은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숙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지루했고 많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특히 8월, 9월, 10월 이때쯤 되면 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매일 거의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드는데 그럴 때마다 이 에듀셀파의 하늘이 되게 예쁜데 저는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서 쉬는 시간이 되면 그 하늘을 보면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이 너무 지루하니까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일기를 되게 간략하게 적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했고 어떤 감정들을 느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 혼잣말을 정말 길게 적어냈는데 그렇게 일기를 적는 게 저에게 좀 조바심이나 그런 저의 압박들을 좀 많이 풀어 헤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기숙학원에 6월에 입소를 했고 11월 수능 보기 한 4일, 5일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았으니까 저는 그런 슬럼프를 겪을 겨를도 없이 계속 공부를 했었고 기숙학원에서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가끔씩은 이제 룸메이트들과의 되게 서로 날이 많이 서 있으니까 수험생이다 보니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걸 가끔씩은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소한 감정이지만 그런 사소한 감정들이 저를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데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룸메이트들과의 그런 트러블이 있으면 최대한 밤에 끝나서 기숙사로 복귀를 할 때 최대한 말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었기 때문에 룸메이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원의 어떤 학생들과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친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예 인간관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되게 수능을 준비할 때는 약간 쓸모없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쓸모없다고까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활을 거치면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에 면역이 되어 있었지 않았나. 근데 물론 그런 거에 면역이 되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학원에 그런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뭐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혹은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외로움을 달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뻤던 일 같은 건 사실 없었고 그냥 가끔씩 이제 식단을 보면 아 오늘 점심이 맛있겠구나 저녁이 맛있겠구나 보면서 좀 나름의 기대감을 가졌던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수능이 제 생각에는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국어 그리고 제가 쳤던 물리학, 지구학2 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채점표를 적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끝나고 느꼈던 점은 나 진짜 망했구나. 이러다가 사수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마음을 졸이면서 좀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 정작 보니까 너무 성적이 잘 나와 있어서 그때부터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성적을 넣어보니까 서울대에는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안도감 그리고 기쁨 그리고 드디어 내가 이제 수능 교재를 안 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해방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 몇 월에 입소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6월에 입소를 해서 결국은 서울대에 갔으니까 만약에 6월보다 더 이전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만약에 수능 날까지 버틴다면 그것보단 시간이 더 많으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